안녕하세요. 아임피터스 임병도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슈와 정치를 다루는 부산인, 오늘도 제 옆에는 정의당 이성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인, 이번 주에 아주 심각한 그 정치적 이슈가 하나 나왔죠. 조경태 의원이 그 전술핵을 자기네 지역구에 배치하겠다 먼저 나서서 일을 했죠.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면 조경태 의원 지칠 때 마십시오.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습니다. 전술핵 배치는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배치도 그렇습니다. 예. 핵을 배치한다 하면은 어떤 지자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드 가지고도 전 난리를 피고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면 조경태 의원 지칠 때 마십시오.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 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감한 발언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망언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왜 이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국정감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우 의원도 그렇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산 시민의 자존감 혹은 자존심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부산 시민의 생명까지 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 16일 날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서 뭐 전술핵 논란까지 안보 전략 어떻게 전술핵 배치 관련돼서 이제 뭐 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방위 소속 이제 안규백 의원이 전술핵 배치 뭐 실현될 수 없다. 아니 핵을 배치한다면은 어떤 지자체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조 의원이 부산에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라고 또 부산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안 의원이 그걸 듣고 웃으면서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럼 조경태 의원 지역구에서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 의원이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서 하겠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가 나서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그 조 의원한테 그 사하구 주민들이 이런 거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거지 그 주민과 유권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맡긴 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조경태 의원 사무실에 전화통이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뭐 핵을 갖다 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엄청난 항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단 조경태 의원이 이 사람이 2019년에도 또 이런 발언했죠. 핵무장론을 했었고 기자회견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뭐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뒤에 그 주한미국 대사가 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부정을 했죠. 어리석고 무책임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훈 그 토론회에서 미국도 이렇게 반대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그 전술핵 재배치나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건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그 핵 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대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이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되고 북핵에 대비해서 맞짱 뜰 수 있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없지만 미국에게 요청해서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놔야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학연하게 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이라는 이 그 정치인을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경제라든지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 일정 부분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인정을 제가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이런 안보 논리에 가면 이 사람 또라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 눈이 돌아갔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큼 막 눈이 돌아갔고 막 미치는 모습을 저는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에게서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쟁 뭐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익과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저는 단정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구 보수 측에서는 북한의 핵과 북한의 저런 무력 도발 행위를 기본적인 대화나 평화의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아예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념이나 생각의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경태 의원은 핵무장론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필요하면 NPT도 탈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발언까지도 했는데 그 국회에서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령 치더라도 이거를 자기의 지역구에 배치하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할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그 다음에 뭐 오수 정화 시설을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게 엑스포 유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술핵을 그러니까 사드라는 부분을 이제 배치할 때 제일 이제 성주분들이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런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그러니까 적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먼저 요격하고 타격하는 건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타격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드라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 전략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성주 지역도 위험하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약에 사하구에 전술핵 배치를 해, 근데 먼저 북한에서 타격을 해, 그러면 사하구가 어디랑 또 부산이 어느 지역이랑 가깝습니까? 기장 원전이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술핵은 둘째치고라도 여기는 지금 전 세계 유례 없이 핵발전소가 다닥다닥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 저는 좀 조경태 의원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종 의식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처음 출마했을 때 그 나체 사진으로 그 선거 포스터를 활용하고 자신을 어쨌든 그 이슈화 시키는 데는 나름의 감각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면 조경태 의원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했을까? 실언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조경태라는 이유가 있을 사람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기 지금 전당대회를 노리고 거기에 당대표로 지금 출마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조금이라도 좀 높이고 이슈거리를 만들려고 하기 위한 조금 계획된 발언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이 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하철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일대 땅값이라든지 그 부동산이 막 그냥 지각 변동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역구 주민한테는 자기네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죠. 실제 지금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지금 4에서만 5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선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사하 구민들한테 여쭤보면 사하 구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조경태 의원이어서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구민들 유권자들 대하면서 우리의 조그마한 이야기들까지 다 귀담아 들으면서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민원 해결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하냐면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근데
많은 민원들을 실제로 조경태 의원이 사하구에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역대 그 사하구에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조경태 의원만큼 사하구 구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선까지 하냐면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선생님 뭐 이렇게 저희가 해결하려고 의원님이 애를 쓰고 백방으로 뭐 이렇게 알아보시고 힘도 써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꼭 해서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선을 제가 봤을 때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뭐 부의장 뭐 이런 것도 실제로는 욕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는 사하구 구민들이 결단하셔야 된다.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하구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못 뽑아 놓으니까 조경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거 전술핵을 만약에 사하에 갖다 놓으면 사하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산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민원 해결 막 하니까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부산에 유명한 막걸리 중에 하나가 생탁 있었죠. 생탁. 있죠. 예, 지금도 있죠. 있죠. 예. 제일 잘 나가는. 그런데 조경태 의원 사무실 바로 앞이 생탁 공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생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그 투쟁을 해왔어요. 막 뭐 생탁 관련돼서는 저도 기사 쓴 적 있지만은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이어서, 아니 눈에 보이잖아. 그래갖고 그 생탁 노동자들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는 민주당 모였으니까는 가서 부탁을 하는데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조경태라는 사람이 뭐 박해받고 그 단속 당하는 노점상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아니 그 눈에 보이는 생탁 노동자조차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조경태 의원 사무실에 가보면은요, 그때 민주당실이었죠, 열린민주당. 그때 정당명이 없어요. 조경태만 붙여넣죠. 네, 국회의원 조경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산에서는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었냐고 모르는 사하구 주민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조경태니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분들은 이 조경태는 원래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피터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경태 의원은 노동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익 용공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번에 또 노란봉투법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이거 결사 지금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조경태 의원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과 상관없이요, 그 유권자의 준엄한 그 선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조금 그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좀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래도 참 우리가 뽑아놨더니 일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힘들게 시켜줬더니 뭐 오히려 막 이 뒤통수도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거의 뭐 문 열고 들어와서 뭐 강도행위하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을 그런 망언들을 한다고 그러면, 전 그래서 2024년에는 분명히 사하구 유권자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좀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